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전기차 시장이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 그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사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 자, 안녕하세요. 맞니? 오늘 무영온. 현대차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 맞지. 어제 했어. 네, 어땠어요? 살짝 물렸어. 세게는 아니고 그냥 좀 귀엽게 귀엽게. 한 2천만 원.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뭐 그치. 예상치보다 한 예상치가 1.45조였나 그랬는데 1.65조 정도 나왔나? 뭐 사실 예상치보다는 13, 15 정도 상회한 거지. 괜찮은 거지. 그런데 왜 주가는 에이 주식 하루 이틀 하니? 너 그거 아직도 몰라? 마법의 단어 선반영. 아직 주식 더 해야겠네 이 친구. 아니 근데 추격 매수 하시길래 나도 몰랐지. 그건 원래 이제 사면 아는 거야. 그땐 몰라. 아. 사고 나와서 선반영 됐구나. 아. 떨어지고 나와서 그런 거 아는 거지. 사기 전엔 몰라요. 저도 현대차 안 사가지고 지금 넌 꼭 내가 물리면 사더라. 꼭 내가 물리면은 나중에 사더라. 마법의 매매라고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저희 영상 빨리 못 본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정도 템포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치.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조금 물리고 한번 이제 장세가 가다듬고 시세가 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내가 조금 시차를 둬야 되나. 영상 올리는 시간 한 이틀 미룰까? 그래서 저희가 또 현대차가 실적도 좋았고 이번에 현대그룹에서 이제 리서치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이름이 이제 모빌리티 전쟁의 서막이에요. 거의 뭐 장대하다. 네, 장대하죠.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인데 제가 한번 또 안 읽으시니까 다 읽고 가지고 오케이. 왔습니다. 그래. 질문을 드릴게요. 알았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알았어. V2L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지. 내가 또 아이오닉 팬으로서 그 아이오닉 안에 들어가 있는 콘센트 그거거든. 그러니까 아이오닉에 뭐 250V 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을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전기를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아이오닉의 팬이 되기 전에 사이버트럭의 팬이었거든. 사이버트럭에 들어갈 이제 예비 기술이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아이오닉이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의외로 나는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리콜 이슈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걸 잘 안 넣었는데 아이오닉은 조금 더 용기 있게 그걸 집어넣어서 조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됐지. 근데 그거 자체로 뭔가 전기차를 사고 싶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큰 비중은 없다라고 생각해. 뭐 캠핑 정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근데 나도 캠핑 장비 이런 거 가끔씩 꽂혀서 살 때 있는데 매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그 리포트를 한번 다 읽어봤더니 느껴지는 게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서 이제 에너지 기업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포부? 테슬라의 행보를 그대로 밟아가겠다라고 밖에 안 보이고 현대차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그리는 것 자체는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것들 중에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기업을 가져가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옛날부터 얘기했고 솔라시티라는 기업도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솔라시티는 태양광의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모든 개인들이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그걸로 트레이딩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그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테슬라가 해온 게 있잖아. 솔라시티도 사실 꽤 오래된 기업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닌가. 지금 현대차에서 투자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앱티브라는 미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있잖아.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사실 지금 모빌리티 쪽에 힘을 더 쏟는 게 차라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에너지 기업에 대한 뭐 청사진은 좋지만 지금 현대차 자체가 전기차를 파는 것에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는 사실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거랑 연동해서 그냥 EGMP를 납품하고 뭐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사실 그건 내수에 한정된다고 보고 그 미국 시장의 회사들을 이용해서 글로벌 마켓을 타겟팅하는 뭐 도시항공교통이라던가 뭐 물류혁신이라던가 그런 쪽에 힘을 조금 더 줘서 실제로 매출은 안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 있잖아. 네.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고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 그러한 과정들이 현대차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자체는 그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주 높게 쳐주고 있는 시장이잖아. 일말의 성장성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대라서
그렇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계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그런데 이제 이 리포트를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100% 내재화하는 게 꼭 좋지만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 지금 모든 전기차를 파는 회사들은 하나의 배터리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만든다고 해서 본인들의 배터리만 쓴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공정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너무 타격이 큰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점에서의 문제인데 분산해 두는 거지. 어떤 배터리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되게 많은 업체들을 끼고 그 과정에서 뭐 각형 배터리도 쓰고 파우치형도 쓰고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니까 배터리가.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요즘 드는 생각은 전기차 시대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많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도 이제 슬슬 전기차가 이제 불편하다라는 인식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물론 미국이라던가 유럽 충전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들에서는 충분히 괜찮은데 그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제 배터리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시점이 아마 향후 2-3년 뒤 완충해도 배터리를 70% 60%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 충전을 그만큼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 스마트폰도 계속 오래 쓰다 보면 점점 금방 빨리 배터리 달고 똑같은 거네요. 우리도 핸드폰을 계속 4-5년 쓰다 보면은 아침에 충전하고 오후에 또 배터리가 없어.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 자체를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진짜 연금술의 영역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차 시대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 혹은 뭐 이제 OECD 상위 국가가 아니면 전기차로 가는 게 오히려 에너지적으로 국가의 그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에 안 맞을 확률이 또 높잖아요. 사실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완벽히 탄소 저감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조차도 전부 재생에너지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 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OECD 상위 국가들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잖아. 되게 모순적인 거지. 지금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지금 끌어오던 주자들이 몇몇 있잖아. 네. 뭐 유럽, 중국,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을 쭉 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벽에 부딪히고 있다? 포기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혁신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태양광의 가격이 훨씬 지금보다 뭐 한 10분의 1 그 정도로 싸져야 되겠지. 그리고 뭐 지금 솔라시티가 개발하고 있는 파워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모든 게 사실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전기차 시대, 뭐 수소차 시대, 모빌리티 시대, 그래야만 나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 왜냐면 이 모든 게 다 나는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 단순히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진짜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당장 보조금만 없어진다 그래도 판매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대가 과연 요 몇 년간은 잘 팔렸지만 앞으로도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갖게 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전기차 시장이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 그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사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 과거에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메리트가 아닌 거지. 뭐 그중엔 오토파일럿도 있을 거고. 사실 전기차가 아니어도 오토파일럿 기능이 다 들어가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어차피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 맵을 찍어놓고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완벽히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 그 시대가 과연 한국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은 면에서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그 중간에 시장에서 한번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더 인지하는 순간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멋있는 말 있잖아. 감정은 수요로 변환되고 수요는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모빌리티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택시, 뭐 사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모빌리티는 그런 쪽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율주행 로봇, 조금 더 미래, 뭐 택배 로봇 그런 쪽의 모빌리티인 거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이런 것들은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 네. 그러니까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 과연 성장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냐라고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러면 해외에서는 테슬라도 모빌리티 사업
까지 청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고평가를 받는 거고 그치. 우버도 뭐 모빌리티 사업의 선두주자니까 고평가를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조차도 단순히 택시업이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치. 그 시장 자체로 밸류에이션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소프트웨어라던가 뭔가 하드웨어에서 강력한 존재잖아. 그렇기에 뭔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런 기술력이 기반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규모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우버도 첫 시작은 차량 공유 택시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워낙 시장도 시장이 다르고 크니까 그게 미국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혜택이었겠지. 근데 내가 그 리포트를 읽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쪽은 하나 있는 것 같아. 전기차, 그러니까 차량용 강판이 들어가잖아. 네. 지금 소재가 알루미늄에서 고장력 강판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리고 항공기도 지금 알루미늄에서 카본 소재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재 쪽에 변화가 있다는 거지. 변하고 있다라는 건 투자 시장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니까 나는 그쪽에서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철강 쪽에 뭐 철강이든 다른 소재 쪽이든 그 화학 쪽이든 뭐 그거는 자세히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겠지만 뭐 모빌리티라는 건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뭐 재밌어 보이진 않고 그런 소재 쪽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만 하겠다. 찾아보면 뭔가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인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말이라 저는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 갑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